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이요, 네, 제주입니다. 제주. 오늘 아우디 Q4 이트론과 Q4 이트론 스포트백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제주도 일로 와도 좋네요. 자, 좀 이따가 Q4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도착해가지고 현재 제주도 아우디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행사 개요는 이렇습니다. 차량이 3대가 있어요. Q4 이트론, Q4 이트론 스포트백, 이트론 GT 이렇게 3대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운전자를 교대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탄 차량은 Q4 이트론 스포트백이고요. 자, 저랑 같이 계시는 매체 기자님 어디시라 그러시죠? 매체가 스마트 FM. 저랑 오늘 같이 5시간 동안 차를 타실 기자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저희 폭스바겐의 ID4 타봤었는데 사실 그것과 플랫폼도 똑같고 전기 모터의 출력이나 이러한 것도 똑같습니다. 배터리의 용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B60의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D4랑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주행 질감이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납니다. 전비가 무려 7km/kWh입니다. 아우디 Q4 이트론 참고로 국내에서 보조금 못 받는 차입니다. 아까 전에 브리핑을 하실 때도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행사를 사실 4번의 섹션에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1박 2일짜리 행사인데 화수, 수목, 목금, 그 다음에 저희가 금토 마지막 행사인데 최고로 평균 연비를 많이 찍으신 분이 7.5km/kWh까지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도요 무려 460km라고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연비 인증된 게 360km였나요?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357km로 인증을 받았는데, 물론 오늘 시승 같은 경우가 장거리를 제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승은 아니에요. 지금 거의 30분에 한 번씩 운전자를 교대해야 되고 차량도 계속 바뀌는 그런 시승이다 보니까 실제로 충전했을 때 얼마나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승 기회 자체는 아니긴 하지만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인증 방식대로 나온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이렇게 풀악셀을 딱 쳐봤을 때 싱글 모터란 또 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뭔가 그런 듀얼 모터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출력이 확연하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풀악셀을 밟았다고 전기 모터가 확연하게 빡 하고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평시 주행할 때 악셀링을 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을 위해서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이 출력을 내주는 듯한 세팅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 차량을 다이내믹하게 운전해야겠다 해가지고 풀악셀 밟고 조지고 뭐 그러면은 오히려 그만큼 생각한 것보다는 출력이 안 나와주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에는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소위 속된 말로 조져보자 하면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호가 걸렸으니까 제로백을 한번 재볼까요? 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한번 제로백. 빠르진 않네요. HUD가 ID4에는 빠져 있었는데 이 Q4 이트론에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현대 아이오닉5나 뭐 이런 차량에도 보면은 AR 방식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시스템의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부드럽다. 확실히 부드럽네요. ID4에 비해서.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이른바 독삼사라고 부르는. 방금 전에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뒷부분이 살짝 찍는 느낌을 주는데 ID4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찍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차선 유지 장치가 개입을 순간 싹 했어요. 공률이 져 있는 도로인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 조작을 그것보다 좀 시원찮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차선을 싹 그려주면서요, HUD에 그러면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건데 방금 전에 그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순간 좀 불쾌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나쁘지 않게 괜찮게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은 앞 차량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또 조절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 그러네요. 확실히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있었는데 회생제동이 앞차랑 가까워질수록 세게 먹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상당히 좋네요. 반자율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지 않았지만은 마치 반자율 주행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 모양이 있는데 이게 또 회생제동을 강하게 물려주는 거라고 해요. 마이너스 쪽으로 회생제동을 당기니까 회생제동을 확실하게 강하게 매겨주네요. 현대기아가 패들 시프트 형태로 회생제동을 하는 방법을 쓰는데 아우디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지금은 계속 상간도로를 올라가면서 전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리막길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비를 보여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인 EGMP 플랫폼의 전기차를 타거나 했을 때 평균적으로 마크하는 전비가 제 기준으로는 한 6km/kWh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상간도로를 계속 달리는데 이 정도 전비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전비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성능적인 거랑 이제 느껴지는 것들만 얘기하느라고 이제 조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디스플레이의 정보 같은 것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이게 눈에 익기 시작하니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직관성 있게 딱딱딱 알려주는 그런 디스플레이 디자인이에요.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 이 정도면 거의 육각형이라고 봐야 되죠. 육각형. 그런데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손으로 쥐게 되는 3시와 9시 방향에 타공되어 있는 이러한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계기판이 가려지는 거 없이 딱 한눈에 들어온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느낌 괜찮습니다.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Q4에 대한 인상 자체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보니 쪽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고 앞에 약간 벽처럼 턱 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풍절음 좀 들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려요. 풍절음. 로드 노이즈도 적은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타본 전기차 중에서는 통틀어서 제일 조용한 것 같거든요. 자, 지금은 제가 동승을 하고 있는데요.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오디오가 아니라 그냥 아우디 자체 오디오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폭스바겐 ID4 역시 폭스바겐 그냥 기본 오디오가 들어갔었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브랜드 기본 오디오 치고 좋은 오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본형 치고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어떠셨어요, 기자님? 콘서트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보통 앞에서 들리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지 뒤에서도 들려오는 것처럼 네. 타보니까 그러니까 공간감을 좀 잘 살린 느낌이 있어요. 제법 괜찮은 성능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D4에 비해서 사실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ID4에는 들어가는데 Q4에는 없는 옵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마 시트 없어졌죠. 그 다음에 허벅지 익스텐션 없어졌습니다. 수동식으로 있었는데 Q4에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ID4랑 아이오닉5랑 비교할 때 이게 ID4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어라운드 뷰였는데 어라운드 뷰가 빠지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있고 주변에 센서들 이용해서 거리만 이렇게 파악을 해줍니다. 사실 아쉽죠. 아이오닉5에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GV60에는 어라운드 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풍 시트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없습니다. 인스트럭터님이 방금 전에 되게 신박한 기능을 하나 알려줬는데 실내등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대요. 이 터치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르면 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광량 조절이 된대요. 광량 조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밝은 거 싫어. 그러면 한 이 정도 떼면은 이 정도 밝기에서 한 거고 난 밝은 게 좋아. 그러면은 꾹 눌러서 최대한 밝았을 때 딱 떼면은 실내등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신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히든 아이템 같아요. 사실 오늘 Q4만 타고 올 줄 알았는데 e-tron GT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e-tron GT 중에서도 최고 끝판왕 e-tron GT RS를 타고 있습니다. 시승 소감을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앞쪽을 비추는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없을 겁니다. 왜냐? 제가 이 차량의 루프가 카본 루프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이 차량에 썬루프가 없습니다. 카메라 달 데가 없어서 카메라를 못 달았어요. 이거지. 이거지.
야, 밑에 배터리를 깔았는데도 어쩜 이렇게 낮게 세팅을 하지? 아, 물론 내연기관이었다면 더 빡세게 낮게 세팅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기차고 이 배터리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서 봐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차는 다이내믹 모드로 다녀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승차감 모드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승차감 모드에서 이 차량이 지금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잖아요. 바꾸자마자 승차감이 달라지네요. 확실히 근데 좀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차가 무거우니까 워낙에. 배터리 어쩔 수 없는. 와,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가속능이네요. 이거 가속 능력이네요. 말도 안 나오네. 피가 쏟는다, 피가. 와. 이번에 SUV 모델을 탔습니다. SUV와 스포트백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제일 크죠. 네? 그러네? 스티어링 휠이 다르네. 아, 여러분, 기자님께서 놀러온 걸 발견했어요. 아까 전에 패스트백에 들어가 있었던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히 이쪽에 타공되어 있는 소재를 쓴 좀 그립감이 좋은 스티어링 휠이었는데 SUV는 이렇게 원형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말씀 안 하셨으면 저 모를 뻔했어요. 진짜.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시트 달라요. 저 차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에요. 이 차는 지금 분리형이잖아요. 저 차 일체형이에요. 그러한 점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이런 것도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네요. 유튜브가 요즘 많이 시끄럽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둘 다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채널인데 그 채널 간에 조금 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은 ID4와 Q4에 들어간 드럼 브레이크가 안전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단가를 낮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나오신 인스트럭터님들이 결국엔 아우디 쪽에 이제 고용되신 인스트럭터 분들이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신 일인데, 혹시 오늘 오다가 전방 충돌 방지가 작동한 적이 있는 분이 계시냐? 근데 없죠. 이렇게 시승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운전을 해요. 그랬더니 인스트럭터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도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를 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차량이 어쨌든 결국에 SUV다 보니까 이 차량을 그렇게 극한으로 브레이크를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위험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 사람한테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 있는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가 있어서 급정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브레이킹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열 방출이 세게 확 일어날 일이 사실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긴 들거든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내 운전 습관, 내 운전 패턴을 보고 구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나 차 조지고 다닐 거야 라고 하시면은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 차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하지만 뭐 나는 그냥 유유자적 막 돌아다니고 뭐 쏘고 다니고 뭐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러신 분들은 드럼 브레이크여도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자들이 판단하실 목이다. 아이, 드럼 브레이크 이거 가지고 백날 싸워봤자 이거 결론 안 나오거든요.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채널이 그렇게 분쟁 아닌 분쟁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토기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같은 가격대에 출력이 더 높은 차를 살 수가 있는데 왜 같은 가격에 출력이 더 낮은 차를 굳이 사느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7,500만원이면은 EV6 GT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연 이 아우디 Q4를 사는 분이 가성비를 생각해서 구매 리스트에 현대기아차를 올려놓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분들은 합리적인 가격대에 독삼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예요. 욕하고 해도 EQA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이래서 벤츠가 나를 안 부르나? 쪽에 그냥 잠깐 정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고래 나온다? 이곳에서 돌고래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어디 있어요? 돌고래요. 보이나요?
제가 지금 이제 운전하는 거는 마지막 순서거든요. 지금 이 차를 여태까지 5명이 돌아가면서 탔단 말이에요. 평균 전비가 6.5km/kWh입니다.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가 170km, 아마 한 그 정도는 주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주행 가능한 거리가 290km다. 산에도 다니고 뭐 이제 차량들이 혼재 있는 도심도 다니고 그렇게 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행을 했는데 이 정도 전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환경부의 인증 방식대로 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많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뒷좌석에 탔는데 네, ID4와 동일하게 이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그리고 이제 ID4의 뒷좌석과 비교해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 그러니까 열리는 형태의 썬루프로 바뀌게 되면서 썬루프가 조금 면적 자체는 좁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 컵홀더가 이렇게 있다 라는 게 조금 다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센터 암레스트가 생겼어요, 1열에. 그래가지고 이 뒷부분에 이런 온도 조절 장치라든가 에어벤트가 윗부분으로 좀 올라왔다, 조금 더 손 닿는 곳에 조작하기에 위치가 나쁘지 않다. 역시나 3존 형태로 온도 조절되는 거, 그거는 ID4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실 ID4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승차감이에요. 훨씬 더 스무스하게, 훨씬 더 부드럽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많이 미룬 상태거든요. 1열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1열보다 훨씬 뒤로 밀려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레그룸 이만큼 충분히 남는다, 그리고 시트 밑에 발 들어가는 공간 자체도 여유있게 남는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룸 상당히 널널하고요. 편의 사양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선 시트라든가 이러한 옵션 자체가 빠진 것은 좀 아쉽지만은 공간적인 자체로는 좀 여유로운 편이고 승차감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다. 제주도에서 아우디 Q4 e-tron을 시승해봤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동차답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전자 장비의 완성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이 대거 탈락한 것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제주도까지 와서 이 행사를 진행했던 이유, 아마 전비와 관련된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행사 아주 잘 주최한 것 같습니다. 아우디 Q4 e-tron의 전비가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승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필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